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바바리, 요것이 파레가머, 이것은 마이보험 체크 광고입니다. 보험 컨설팅 회사라고 할까요? 기존에 들어있는 보험은 최대한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 마이보험입니다. 마이보험 설계사분들은요, 어느 한 보험사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라서 국내 35개 보험사 상품들 중에서 고객한테 가장 유리한 제품들을 골라갖고 퍼즐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보험사의 가장 큰 수입원은요, 중간에 해지하는 분들이 날리는 돈입니다.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보험료로 구멍 없는 꼼꼼한 구성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마이보험 체크는요, 대부분 고객분들한테 한 달 5만원 이내로 이 보험 상품을 구성을 해줍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딴 사람입니다. 외우는 건 타고났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요, 저도 이 마이보험 체크식으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이 회사를 알기 전에 들어놨죠. 보험이란 것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들어놓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아플 때, 사고 당했을 때, 사고 쳤을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부담 없이 들어놓은 보험이 이재명 대통령만큼이나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오반가? 아무튼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전화 1800-7917 전화해 보십시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잠들 안 오시죠? 저는요, 요즘 해가 뜰 때까지 잠이 안 옵니다. 저만 안 오는 것이 아닐 거예요. 방송 중에 이 댓글들을 보면은요, 잠을 못 잡니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정상이죠. 상대가 정상적인 후보였으면 이렇게까지 걱정이 되진 않을 겁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게 명확해 보이는 후보가, 생각이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후보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조롱을 해버리는 후보가, 나라 살림을 누구한테 맡길지를 판단할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후보가, 그가 가졌던 검찰 권력만으로도 친인척과 측근들이 원하는 재물과 자리를 마음껏 누렸던 의혹들이 쏟아져 내리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사람 리듬이 깨져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구독! 오늘 칼럼이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 마지막 칼럼이라서 저도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제 정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고민 끝에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이재명인가? 제가 이재명을 좋아하게 된 계기, 제가 직접 겪고 후보한테 직접 들었던 이재명이 일하는 방식을 오늘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 칼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이재명 후보처럼 저도 어릴 적 참말로 가난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머니처럼 저희 어머니도 가난 속에서도 자식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셨던 분이에요. 서름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지요. 이재명 후보처럼 나와 내 가족이 직접 겪은 서름 때문에 권력의 빌부터 반칙하는 사람들이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 머리 위에 군림하는 세상이 억울해서, 기득권 세력도 잘못하면 벌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이재명의 생각이고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저는 지지하지요. 이재명 후보를 처음 본 것이요, 성남시장, 그때 그 시절입니다. 성남시 행사를 갔다가 시장 지하에서 그 순댓국집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하 식당들이 제일 맛있는데 장사가 안 돼요 하면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시장 지하 그 상인들하고도 굉장히 친해 보이더라고요. 서로 반말 비슷하게 요즘 장사 어때? 아유 비슷하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참 신선했습니다. 저한테 걸어오는 말투도요, 그냥 동네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는 형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절 보면서 이럽니다. 이런 스타랑 내가 밥을 먹다니. 당시에 속으로는요, 이 양반 뭘까? 참 시장 같지 않다, 시장 느낌이 안 난다, 이것이었죠.
보통의 행사가 끝나고요, 정치인이나 그 지자체장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라면요, 보통은 괜찮은 한정식집 룸에 들어가 가지고 반차렷 자세로 이렇게 앉아 가지고 그분 입만 바라보느라 정적이 흐르는, 아무리 맛있어도 미각이 사라져 버리는, 의자에 압정이 박혀 있는 듯한 1분이 15분 같은 느낌이 대부분인데, 그날 순댓국집 분위기는요, 각자 뭐 자기들 얘기하는 뭐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쪽 입구에서부터 어떤 분이 씩씩거리면서 급하게 걸어왔습니다. 이재명 시장 바로 앞에 딱 서더만은 얼굴이 벌개지셔가지고, 저희들이 해달라던 거 왜 아직도 안 해줍니까? 라고 따지시더라고요. 아마도 시민단체 대표이신 걸로 보였습니다. 그때 이재명 시장의 대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필요한 거면 제가 다 해드리죠. 근데 안 되는 걸 된다고 제가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더 화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모범 답안은요, 회피 이것이죠. 제가 검토를 해보고 담당자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근처의 직원이 아이고 다음에 왔어요 다음에 하면서 데리고 나가는 것이 제가 그동안 보아왔던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근데요, 그 대표분의 다음 말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진짜 안 되겠어요? 그럼 다음에 제가 시청으로 한번 갈게요. 그랬더만은, 언제든 오세요.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부딪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찾아온 단체 대표가 누구고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후에 이재명 후보를 만난 것이요, 도지사가 된 이후였죠. 그때 만나갖고 도지사가 막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출근하니까 담당자께서 서류 몇 장을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그러더랍니다. 이게요, 이 도 예산 중에서 지사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예산입니다. 어떤 일이든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랬답니다. 다 가져오십시오. 예? 다 가져오시라고요. 도 예산. 다음 날인가? 이 서류 다 보시기가 힘드실 텐데요 하면서 이만큼의 서류를 가지고 오더랍니다. 그게 예산 적어놓은 것이겠죠. 며칠 동안을요, 다른 일 하나도 안 하고 그것만 봤답니다. 한 장 한 장 머리 깨져가면서 다 꼼꼼히 살펴봤대요. 며칠 후에 한 명씩 불렀답니다. 담당자들을요. 딱 마주보고 앉아가지고서요, 하나하나 다 까불었답니다. 이거 왜 여기다 쓰나? 이거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왜 이렇게 비싼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했대요. 그 이후로 공무원분들이 달라지더랍니다. 알아서 일들을 하고 돈이 남기 시작하더래요. 격려만 해주면 알아서들 돌아가더랍니다. 제가 2년 전쯤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전에 시장 시절의 기억까지 합쳐지면서 이 사람 대통령 되어야 한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어서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철학이죠. 나라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담당 공무원이다. 중요한 건 그들에게 이 일을 시키는 사람이 그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의식을 공무원분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인식이 생겨버리면 그들은 나라를 위해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윗사람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기를 위한 일을 시작하게 된다. 이재명 후보는 공무원분들이 본연의 임무만 열심히 하게 만들면 이 나라는 걱정이 없다. 지금 허투루 뿌려지고 여기저기 새고 있는 나라 예산만 바로잡아도 어마어마한 돈이 생긴다라는 걸, 그 돈으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예로요, 도지사 시절에 SNS에 조달청의 예산 낭비를 꼬집었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200만 원짜리가 왜 조달청에 들어가면 550만 원짜리로 둔갑을 하는가 라고요. 실제 그의 말과 행동을 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이 말이 그 누구보다 더 가까이 와닿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들이 남은 이틀 바까리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얘기로 넘어와서요. 유시민 작가께서 최근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20, 30대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들이 알아서 하게 놔둬라.
그런 판단이 가능한 세대이다. 억지로 바꾸려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역시 유시민 작가죠. 너무 공감합니다. 요즘 남성들은, 젊은 남성들은 보수가 많다고 하죠. 뭐 많으면 많은 거죠. 보수의 원래 의미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보수는 상당히 변질이 되어 있어가지고 젊은 남성들이 좋은 보수가 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느끼고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민주시민인 젊은 남성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젊은이들 챙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대한민국의 40, 50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40대입니다만은요, 우리나라 40, 50대 존경합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좋아요. 근래 대한민국 선거에서요, 40, 50대는 늘 찬밥이었죠. 압도적으로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집도끼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딱히 40, 50대를 위한 정책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민주진영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지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스윗가이라는 조롱도 당합니다. 우리더러 특혜받은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특혜를 받았나요? 우리가 사회에 나올 때요, 이 대한민국이 망했었습니다. IMF가, 젊은 시절에 IMF가 정면으로 관통한 세대가 우리 40, 50대죠. 물론 집안 좋고 학벌 좋은 친구들은 그때도 걱정이 없었습니다만요, 98%는 맨 땅에 헤딩이었죠. 그렇게 버티며 살아왔지만, 그래서 나라에 바라는 것이 많을 법도 한데, 그래서 선거 때마다 억울할 법도 한데 조용히 있지요. 오히려 우리 신경 쓰지 마시고 저 밀리는 세대나 신경 쓰세요 이러고들 있죠. 젊은 시절부터 우리는 이래왔죠. 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니까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적폐들한테 나라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들이 쥐고 흔드는 나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요. 솔직히 40, 50대 이재명 지지자 중에요, 국민의힘의 정책이 자기 삶에는 도움이 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게 그들의 철학이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비율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40, 50대를 존경합니다. 물론 뭐 다른 세대, 밀리는 세대, 보수가 아닌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은 세대에서 친구들한테 핀잔 들어가면서 분투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틀 남아버렸습니다. 그날 투표하려는 민주시민분들도 많겠죠. 걱정되세요. 저처럼 잠이 안 오십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갖고 환장들 하시겠죠. 조국 전 장관께서 이런 글을 올렸죠. 안개가 자욱한 전장에서 백병전이 시작되면 동료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 동료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믿음 하나하나가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갑시다. 이미 1차 전투는 끝났죠. 여론조사 하시는 지인께 슬쩍 물어봤는데요, 사전투표 여론조사 결과가 어땠을까요? 근데요, 수요일 투표는요, 분명히 밀릴 겁니다. 그래서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 수요일엔요, 꼭 투표장에 나가십시오. 지금 이재명 후보랑요, 윤석열 후보 유튜브 구독자 숫자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55만, 윤석열이 41만. 55대 41. 숫자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딱 이대로만 득표율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요,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도 이번 대선 이재명이 이겨야 합니다. 윤석열 씨가 대대로 후손들한테까지도 욕을 먹지 않게 해드리려면은요, 남은 이틀입니다. 남은 이틀 동안 하루에 한 명씩만 민주시민 만든다는 생각, 백병전에서 내 몫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생각, 그러면 이긴다는 생각 꼭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대한민국이지. 든든하게 식사하십시오.